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김문수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지난 일요일 5월 11일에 세 가지를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12일 월요일에 또 한 번 그 전날에 그거를 다시 그 상기시키면서요. 한 번 더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 연속 이틀 이 세 가지 조건이 이 보수 승리, 이번 대선에서 보수 승리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발신을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4, 5일 지났는데 아직도 노답입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 가타부타 뭐 하겠다 말겠다 뭐 좀 기다려 달라 어떻다 무슨 어떠한 그 응답 제대로 된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요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시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1차 토론이 이날 있죠. 그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개인적 의리를 중시하는 분인 것은 알지만 여러 차례 그리고 따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계엄 반대 건데 이미 12월 말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 그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된 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 탄핵 반대, 반탄에 대한 분명한 입장선회가 있어야 된다. 계엄도 잘못된 거였다면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옵션 그리고 그렇게 윤통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작년 12월 7일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과 닷새 후에 12월 12일에 나 그런 거 못하겠다. 못하겠다. 나 탄핵해보고 싶으면 탄핵해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12월 14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국민 배반 행위인 비상계엄을 감행을 했고 그리고 그 수습책으로 질서 있는 퇴진, 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마저도 본인이 약속했다가 닷새 만에 걷어차고 니들 다 탄핵하려면 한번 해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온. 그리고 어제 이제 MBC와 JTBC가요. 계엄 당시 또 계엄 직후 윤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고성국 씨랑 아주 수차례 통화를 했고요. 12월 12일 그러니까 12월 7일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들이겠다. 임기단축 포함해서 그걸 버리고 12일 날 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는데 그 전날 고성국 씨가 유튜브에서 한 논리를 윤통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12월 14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퇴진마저 거부하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그 윤통에 대해서 무조건 탄핵 반대한 거에 대한 당의 입장선회가 있어야 된다. 이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그러니까 당적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게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이기도 한 게 당적 정리예요. 어저께 이제 KBS 여론조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윤 전 대통령 출당 찬성 70% 반대 21%, 3배 반입니다. 3배 반.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영상에서요. 윤통 측에서는 내가 만약에 당을 떠나면 김문수 그나마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내가 지지세가 상당한 사람인데 내가 당을 나가게 되면 김문수는 더 초라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저게 민심이에요. 저게. 윤통이 국힘을 떠나야 된다. 찬성 70% 반대 21%. 저게 현실이고요. 저기서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놓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찬성 반대가 46%로 똔똔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도 윤석열 출당해야 된다. 46%. 아니다. 남아있어야 된다. 46%.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출당시켜야 된다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없는 것이겠죠. 지금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 한동훈 페북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 문제. 이걸 해야 된다.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 문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정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정치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다 했는데, 자, 오늘 그 석동현 변호사가요, 엊그저께 김문수 캠프의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이 됐는데, 위촉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요, 또 고성국 유튜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자체의 조직력과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승리가 어렵다. 아스팔트 우파를 흡수해야 한다. 이게 석동현 본인의 생각이고,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를 김문수 캠프의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다 하는 건데, 저기 석동현 변호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계엄 당시에도 윤통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던 고성국 씨입니다. 고성국 씨인데, 이거를 어디 나가서 저런 얘기를 했냐면은 고성국 그 유튜브에 나가서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3일에 12일에 이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 중앙당사,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찾아가서 찍은 겁니다. 저기 두 사람이 찍은 저 사무실이 김문수 캠프에서 12일에 찍어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에 찍어갖고 13일에 이제 그 방송이 된 건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김문수 캠프에 흡수할 것이며 김문수 후보에게도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장 세력과 손잡아야 이긴다 하고 그 고성국 유튜브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외에 보수우파 애국시민들이 아스팔트 이런 사람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11일에 김문수 후보와 박대출 사무총장에게 얘기해서 다 동의를 받았고 뭐 이렇게 사무실 배정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실 배정까지 받았다. 그러면서요. 그동안 광화문이나 한남동 전국 곳곳에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 석 변호사와 함께 캠프의 지지 세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라고 고성국 씨가 물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 이 캠프 선대위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는 그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 아스팔트 우파 그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년 전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당 조직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김문수 후보가요. 지금 석동현을 끌어들이고 또 장해찬을 끌어들이고 뭐 이래갖고 하겠다는 건데 다시 한동훈 빼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자통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긋기 이걸 좀 분명히 해라. 이렇게 오늘 또다시 세 번째로 두 번이나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속된 말로 빈정상해서라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의 앞날, 당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글을 자존심을 접고 또 저 글을 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동훈의 저는 마지막 호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볼까요? 5월 18일 대선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면 늦습니다.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한 고언입니다.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 안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게 한동훈의 마지막 호소다. 한동훈의 마지막 호소다. 여기에 김문수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 김문수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준석 8%, 뭐 이런 건데요.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만 김문수 48%, 이재명 34%로 대구 경북에서만 김문수가 좀 앞섰고 부울경에서도요. 이재명 41%, 김문수 39%, 부울경에서도 졌습니다. 저 연령별 보면요. 7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가 52대 31로 이겼고요. 나머지 세대에서는 다 졌어요. 나머지 세대에서는 다 졌어요. 심지어 20대 볼까요? 20대에서는요. 이준석한테도 밀려가지고 3등을 했어요. 이재명 36%, 이준석 24%, 김문수 14%. 30대에서도 뭐 2등을 겨우 하긴 했지만 이준석하고 뭐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김문수의 성적표다. 김문수의 성적표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남은 스케줄을 보면요. 오늘의 한동훈의 마지막 호소 이거를 받아들이면 김문수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열릴 텐데 이거를 걷어차 버리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김문수가 알아서 하겠지만 뭐 이거는 참패할 것이라는 것은 뭐 거의 결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예, 5월 10일 밤이었죠. 예,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의 조직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당원들의 명예혁명이 있었던 거죠. 김문수 후보, 적법 절차를 거쳐서 공당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를 한독수로 바꿔치기 하려는 이 친윤 쿠데타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인사 양심 세력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막아냈습니다. 당원들이 거기에 호응해줘서 이른바 당원들의 명예혁명 이게 됐고요. 김문수는 그래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때 김문수가 감각이 있던 사람이었다면요. 그때 태세 전환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태세 전환을 했었어요. 왜? 나 다 죽었는데 당원들이 날 살려줬다. 당원들이 날 살려줬다. 그럼 그 앞으로는 그래서 나를 살려준 당원들의 뜻에만 내가 충성하겠다. 당원들에게만 충성하겠다. 내가 윤통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만 충성하겠다. 당원들의 뜻을 최고로 내가 받들겠다. 그러면서 그날 바로 한동훈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그거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었어야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갖고 한동훈과 한 몸이 된다. 예, 일심동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면요. 김문수가 한동훈의 그 3대 요구 조건을 전격 수용을 했다면 한동훈이 김문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면요. 벌써 그게 일요일, 월요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만 되면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 갤럽에 나온 저런 처참한 숫자가 아니라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고 정말 뭐 될 수도 있네. 되겠네. 이대로 좀만 더 가면 되겠네. 이런 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김문수는 죽다 살아난 자신이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여전히 윤통 눈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저 갤럽 조사와 같은 처참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그 한동훈의 메시지가 한동훈의 마지막 호소고 김문수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이거를 받을지 말지는 김문수의 의중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선 결과는 요동을 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